네, 두 번째 시간이죠. 자본시장의 김필주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그 명화, 그림 예술 작품으로 NFT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 네, 뭐 이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중에서도 앤디 워홀, 네. 피카소 작품으로 NFT를 만들려고 했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었는데 네, 크게 사기를 당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그 당했던 회사가 GTG 웰리스인데 네. 간단히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GTG 웰리스는 1999년에 설립돼서 이제 피부, 의료용 기기와 미용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드름, 주름, 미백 이런 다양한 피부 미용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전문가용 미용 기기에 적용되었던 이 기술력과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개인용 미용 기기에 접목을 했고요. 소형화 및 개인용으로 개발해서 현재 보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여러 번 봤던 익숙한 제품들인 것 같은데요. 이 의료기기, 피부 미용기기 회사인데 그동안 문화예술계 지원 역시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화예술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계 지원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GTG 웰리스 사옥에서는 이 박상민 콘서트, 네가 그리운 날의 협찬 협약식을 열면서 이 다양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문화예술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문화예술계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미술품 네, 사업에 이제 NFT화 시키는 작업에 뛰어들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GTG 웰리스는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이렇게 다양한 유명 화가의 작품 38점을 구매 보유하면서 이 다양한 미술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계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 38점 중 앤디 워홀의 캠벨 스푼은 이 선판매했고요. 두 점은 현재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림 또한 이 NFT 마켓 플랫폼 그 기업 혹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계획하면서 현재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런 NFT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 아띠글로벌이라는 네. 또 미국의 큰 회사도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네. 제가 뭐 타 방송국에서도 그 아띠글로벌 대표를 제가 초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하신 그 자이안 대표 그때 네.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실물, 미술품,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아띠글로벌과 GTG 웰리스가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아띠글로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실물, 미술품을 NFT로 거래하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이 GTG 웰리스가 보유한 뭐 피카소라든지 앤디 워홀의 유명한 작품들을 토큰화하고 이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협약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 NFT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명 작품의 NFT가 아띠글로벌에서 2시간 만에 완판됐다고도 합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가 NFT 1000개로 나눠서 조각 투자를 진행했는데 2시간 만에 완판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이 캠벨 스프는 이 실물 그림 NFT 개당 판매 가격이 약 30만 원이었고요. 이 뉴욕에서 발행한 오리지널 박스 그리고 스탬프 번호가 함께 찍혀 있어서 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이 진품인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아티 플랫폼 성장을 위해서 이 아티 글로벌에서는 이 BNB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인 아티코인도 발행을 하고요. 이 아티 글로벌은 플랫폼에서 이 아티코인으로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계획 중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 정말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이런 미술품을 두고 NFT를 하면 잘 됐을 텐데 완판까지 됐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왜 회사는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죠? 왜? 예, 그 작년 반기 보고서 그리고 올해 제출한 사업 보고서까지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네. 이 GTG 웰리스가 이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이 구매한 미술품 때문에 이제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이 회계법인에서는 증빙 자료 그리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TG 웰리스는 이 미술품 구매 대행 계약을 진행했던 연진K, 즉 이 K현대미술관의 운영법인 상대로 현재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이 회계법인의 미술품에 대해서 소명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회계법인에서는 이 구매한 미술품이 진품인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 비용은 총 137억 원이 맞고 이 미술품의 시가는 얼마인지를 확인하고자 이 소명 자료를 이 GTG 웰리스 측에 요청을 했죠. 근데 저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GTG 웰리스는 K현대미술관을 운영하는 이 연진 K 측에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K현대 미술관은 명의의 그냥 진품 보증서만 제공을 하고 실제 거래 금액이나 뭐 소요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증빙 자료 그리고 진품 감정서 이런 것들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K현대미술관이 자체 발행한 그 감정서가 국제적으로 진품 효력이 있는지 맞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 계약 당시 연진K와 GTG 웰리스가 이 구매를 대행해준 이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진품 확인서 혹은 뭐 이런 감정 서류를 제공하고 이 그림 매입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진K 김현진 관장이 이 K현대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이 보증서에 소장 이력, 뭐 전시 내역, 작품의 진위 여부 등을 그냥 기재를 한 다음에 공증까지 받아서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보증서를 제공한 거죠. 이러한 보증서는 K현대 미술관이 그냥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물건을 파는데 자기가 진품이다라고 네. 보증서를 쓴 상당히 좀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네. 그러면 그 K현대미술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미술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어떻게 이런 미술관에서 왜 이런 좀 난센스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 자체가 관련된 서류들이 없다면 과연 진품이 맞는지 네. 위작이 아닌지부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명만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그 고수장에 요구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연지 K 쪽에서 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지 네. 이런 팽팽한 네. 얘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 연진K 측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자, 구매자 정보 등을 포함한 이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미공개 조항이 우리 계약서상에 있었다라고 이유를 들면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GTG 웰리스 측은 이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없었고, 그리고 연진K 측이 이 매매 대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품이 아닌 가품을 구매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이 없다면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매매 대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GTG 웰리스가 연진K랑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물품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가격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일정의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이 실제로 구매한 금액을 따라서 가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술품 구매로부터 통관, 운송, 보관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계약을 하고 추후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실제로 발생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GTG 웰리스는 작품 대금 그리고 운송, 보험, 통관비를 합쳐서 총 120억 원을 미리 지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 발생액과의 정산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소장에 따르면 실제 발생액은 GTG 웰리스 측은 89억 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인 이 31억 원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고 있고 증빙 자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에 회사 측에서도 미술품들이 가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회사 측은 이 일체 거래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면서 이 가품이 아니냐는 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소장에 따르면 해외 미술품을 운송, 통관하는 데는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려야 되는데 이 계약 체결한 지 불과 12일 만에 모든 미술품이 입고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진품 확인서 역시 K현대 미술관의 명의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공식 감정 기관을 통해서 진품 여부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고소장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 회계 감사 목적으로 이 전문 감정협회인 한국화랑협회 소속 전문 평가자와 함께 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연진K 측에서는 회계 결산 이유로 이 영업비밀 탈취를 시도하는 것이고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감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재고 실서 목적으로 이 K현대 미술관에 갔는데도 이 미술품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본인들도 손을 댈 수 없고 이 보험사 입회 하에 전문가만이 이 손을 댈 수 있다면서 미술품 뒷면을 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의혹이 뭐 겉으로 잘 뭔가 포장이 돼 있지만 의혹이 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연지K가 미술품 위탁대행 전문 업체가 맞긴 한 건가요?
고소장에 따르면 이 연진K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 보고서상 이 미술품 거래 관련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5년간 미술품 판매 실적은 단 1억 6천만 원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K현대미술관 건물을 담보로 570억 원 이상 이 담보 대출을 받아서 재정 상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또 이 연진K는 지난 2019년이죠. 이때 이제 미술 전시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연진K는 2019년 12월에 보시는 것처럼 키넥트 아트로 현대 미술사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전시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게 허가받지 않은 복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등 이렇게 국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복 제품을 일부 전시했다가 칼더 재단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해당 복 제품을 또 철수를 했었습니다. 저런 복제품이 또 이력이 있네요. 네. 네, 여러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또 최근에 연진K가 GTG 웰리스를 상대로 파산 신청까지 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연진K는 GTG 웰리스가 그림 보관료 이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에 따르면 연진K 측에서는 갑자기 계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공간 사용료를 언급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연진K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이 GTG 웰리스는 결국 보관료 6개월분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이 소유권에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연진K 측에서는 공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안 주겠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재고 실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연진K, 김현진 관장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이 상장 기업이 그림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상적인 서류들을 안 받고 참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분들도 결국에는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렇게 큰 화로 돌아온 것인데요. 네. 이분들은 김현진 관장의 말을 믿고 이렇게 향후에 매우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NFT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했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말로 믿고 한다는 분들 치고 잘된 분들은 못 봤는데 네. 좀 그래서 우리 GTG 웰리스 관계자분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게 연진K 김현진 관장에 대한 과거 이력.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 김현진 관장은 이 부친인 김희환 관장이 운영하던 이영미술관에서 네. 부관장 그리고 공동 관장을 지냈었습니다. 네. 이 부친인 김희환 이영미술관 관장은 약 2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 현대아파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일어나면서 사퇴를 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년간 이 CEO 자리를 살면서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희환 관장은 그 당시에 부업으로 동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돼지 농장을 운영했었는데 돼지 농장을 예, 운영하셨어요? 그걸 운영했었는데 그걸 네. 돈사를 미술관으로 개조하면서 미술관을 차렸던 거죠. 돈사 자리에 미술관으로 바꿨다고? 예, 맞습니다. 그걸 냄새나고 바꾸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건 다 처리를 해서 다 어.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관 운영에 나섰는데요. 이 연진K의 대표이사였던 이 김현진 관장이 바로 이분의 딸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남편이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이사 경영지원실장은 이 김현진 관장의 여동생이 맡고 있는데요. 연진K는 과거 K현대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 이 액트캠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영 미술관을 담보로 총 234억 원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면서 이 액트캠이 이영 미술관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었고요. 이영 미술관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이 금융권으로부터 190억 가량 빌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연진K 측에서 또 미술품을 몰래 네. 매각하려고 그랬다면서요? 예, 이 고소장에 따르면 연진K 측에서 보관하던 이 GTG 웰리스의 미술품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어떤 통지도 없이 이 KPH 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1년 9월에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했다는데요. 근데 이제 이 1차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유효 기간까지 이 본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아서 결국 매각 시도는 무산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미수에 거칠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그럼 그 횡령 미술 뭐 이런 게 예, 되나요? 맞습니다. 자, 뭐 공식적인 뭐 저희가 연진K나 김현진 관장의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 GTG 웰리스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네. 좀 우리가 보도한 내용들인 네, 맞습니다. 것이고 뭐 이것이 뭐 100% 팩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네. 뭐 차후에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 연진K 관계자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저희가 또 입장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